주식 얘기를 좀 해줘야겠죠. 주식, 돈 버는 얘기 하니까 주식 얘기 하실 줄 알고 기다리신 분이 지금 같아서 주식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나는 적금보다 5배 이상 버는 주식 투자 시작했다. 또 제가 책을 냈는데 이것도 잘 팔렸어요. 베스트셀러였거든요. 주식. 이 책을 가지고 2년 동안 강의를 합니다. 제가 실제 실전 투자 클럽이라고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2년 동안 실전 투자를 하면서 교재요. 그거를 5분 안에 끝내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정신 집중하셔야 돼요. 결론만 얘기를 할게요. 이 주식 투자할 때 저는 알파고를 또 봤어요. 알파고하고 이세돌하고 바둑을 두는데 이세돌한테 뭐가 제일 힘드냐고 기자가 좀 인터뷰를 했습니다. 알파고하고 바둑일 때 뭐가 가장 힘들었습니까? 그랬더니 이세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알파고는 감정이 없더래요. 감정이 없어서 일단 이 벽을 보고 두는 것 같은 느낌. 원래 저 감정을 좀 읽어야 저 사람이 지금 초조한지 편안한지 저 사람이 어떤 단계 이걸 읽는데 알파고가 크게 없더라는 거예요. 대역이 와가지고 바둑을 두니까 계속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감정을 이용할 수가 없어서 너무나 힘들었다. 저는 거기서 힌트를 얻었어요. 감정을 우리가 조절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사실 돈 버는데 기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감정 조절에 실패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갖고 있는 최고의 장점이 감정인데 그것 때문에 또 망하더라는 거예요. 대다수가. 특히 주식 투자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은 다 그것 때문에 실패합니다. 감정 때문에. 감정적으로 뭘 하는 거야. 알파고 같은 냉혈을 내가 가질 수 있다면 아마 성공할 것 같아요. 저는 투자에서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알파고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올까요? 그걸 연구해서 쓴 게 적금보다 5배 이상 버는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 어떤 감정으로 실패한 사람들 저는 많이 연구했고 저도 15년 이상 주식 투자하면서 제가 언제 감정을 보통 밀었나 분석을 아주 미치게 써놓은 건데요. 결론은 알파고화한다. 알파고 흉내를 낸다 했습니다.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제가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고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 시스템대로 저도 매매를 하는 거였습니다. 일종의 알파고가 되는 거죠. 그 원칙들을 쓴 거였는데요. 대부분 감정을 잘 잃을 때 보시면 욕심이라는 게 개입되더라고요. 투자자들이 욕심이 많이 개입돼요. 또 투자를 하는 사람을 보는 사람들도 그 투자에 대해서 별로 좋은 감정을 안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주식 투자가 불로소득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돈 넣고 돈 먹기라고 생각을 많이 해서 투자를 안 좋게 생각을 해요. 근데 돈은 벌고 싶어 하죠. 안 좋게 보면서 돈은 나만 좀 벌었으면. 사실 앞뒤가 좀 잘 안 맞는 얘기인데 저는 주식 투자는 절대 불로소득이 아닙니다. 이게 투기일 수는 있지만 투기 자체도 엄청난 에너지와 지식과 경험이 들어갑니다. 그 말은 선생님들이 조금 공부해가지고 투자해서 돈 벌 수 없다. 조금이 아니라 내가 하루에 10시간씩 내가 주식 공부를 해서 10년 동안 투자 경험을 갖고 있어도 돈 벌기 힘들다. 왜 그러겠어요? 투자는 핸디캡 없는 골프하고 똑같습니다. 핸디캡 없는 골프를 타이거 우즈하고 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골프를 10년, 20년을 쳐도요. 타이거 우즈하고 골프 쳐서 우린 세계에서 이길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나 그냥 동네에서 골프 좀 연습해갖고 타이거 우즈하고 골프 치면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아무리 쳐도 칩니다. 투자가 그래요. 투자는 선생님들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아무리 오랫동안 투자를 해도 골드만삭스나 메릴린치 같은 정말 타이거 우즈 같은 금융기관들이 선생님한테 핸디캡 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선생님들은 그 사람들한테 돈을 뺏길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걸 나는 안 뺏겼는데 안 뺏길 시간이 아직 뺏긴 시간이 아직 돌아가지 않았을 뿐이에요. 조금 있으면 뺏겨요. 돌아가면서 뺏기는 겁니다. 운이 좋았던지 운 좋게 피해갔을 뿐입니다. 그만큼 투자는 힘들어요. 이 링 위에서 그냥 골드만삭스하고 결혼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감정 조절도 안 됩니다. 저희는 주가가 10번, 20번이 막 오르고 내리고 하면
아무리 냉혈이라도요, 감정 조절할 수 없어요. 선생님, 정말 냉정한 사람들, 제가 이 냉혈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도 뭐 피도 눈물도 없다고 자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주가가 하루에 10% 빠지니까요, 좀 흔들리더라고요. 그러면 다음날 또 10% 또 빠져요. 조금 흔들리면 더 흔들릴 때까지 계속 뺍니다. 금융 거물들이. 하루에만 20% 30% 빠졌을 때 내가 1억을 투자했는데 하루에 2천만 3천만이 날아가 보세요. 어떤 내년도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악순환이 시작해요. 그거를 자꾸 이용하는 게 금융대예요. 그래서 거기에 안 흔들리려면 뭐를 해야 할까? 제가 연구를 한 게 결론이 본업을 갖고 계셔야 한다. 그러니까 투자를 많이 하시면 안 돼요. 투자를 한 달에 한 4시간 정도만. 정말 부업으로 하고 계시면서 본업을 갖고 계시면 투자에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 수 있느냐? 나는 본업을 갖고 있으면 내 자금이 계속 어디선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가가 떨어지든 올라가든 선생님들은 항상 행복한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주가가 올라가면 어떤 행복한 결정이 되죠? 내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주식에서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팔든지 갖고 있든지 행복하겠죠. 주가가 떨어질 때 힘든데 본업을 갖고 현금을 계속 확보한다면 주가 떨어질 때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행복할 수 있죠. 왜 행복할 수 있어요? 저가 매수 기회가 온 거예요. 현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와도 나한테 행복감을 줄 수 있는 것이 본업을 갖고 있습니다. 본업이란 건 현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실전 투자 클럽에서 결론적으로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있거든요. 본업 가지고 거기서 계속 현금을 만드셔요. 그러면 금융위기가 왔을 때 박수 치면서 만세 부릴 거다. 선생님들 금융위기가 오면 제일 무섭거든요. 금융위기가 왔을 때 누가 행복하겠습니까? 다 힘들잖아요. IMF 왔을 때. 그런데 IMF 때 행복했던 사람 있죠? 누구였어요? 사채업자들. 현금 갖고 있는 사람들 그때 떼돈 벌었습니다. 그걸 위해서 IMF를 기도하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기도는 그런 남의 불행을 먹고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나를 최소한 금융위기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것은 내 현금을 갖고 있는 거. 그래서 장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을 할 때도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항상 기회를 갖고 있어요. 그게 욕심 조절입니다. 장사를 잘하시는 분들 보세요. 항상 내 현금을 무리하게 사업에 넣지 않습니다. 내가 이걸 기회인 것 같아도 내 자금의 한 20에서 30%, 많이 되면 50%까지는 꼭 참고 놔둬요. 이보다 더 악한 상황, 안 좋은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안 좋은 상황은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기회로 옵니다. 그 참 욕심 조절하기 힘들죠. 그래서 저는 투자할 때 그 원칙을 설정해 그걸 시스템으로 움직여요. 아무리 사고 싶은 종목, 정말 사고 싶을 때가 있어도 뭐를 하냐면 내 전체 투자 금액의 20에서 50%는 항상 현금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 원칙을 지키려고 해요. 그런데도 참 어길 때가 또 실패할 때가 있는데 그래도 노력을 하면 노력 안 하는 사람보다 훨씬 낫습니다. 전 주식 투자에서 이것만 지킬 수 있다면요. 주가가 10분의 1로 떨어져도 돈 법니다. 10분의 1로 떨어져요. 주식 투자에서 돈 버는 것은 주가가 올라가야 돈 버는 게 아니에요. 떨어져도 돈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히려 떨어질 때 돈을 더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 실전 투자 클럽을 2년 과정을 제가 마치고 나면 거기에 많은 얘기해요. 종목 얘기도 하고 주가 분석도 얘기하고 기업 분석도 얘기하고 회계 얘기도 하고 투자 원칙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2년 끝날 때쯤 뭘 배웠냐 물어보면 현금 관리가 제일 기억에 남는데 현금 관리가. 현금을 제대로 관리 못한 게 제일 후회가 되고 그게 제일 어렵더라는 거예요. 사실 투자하기 전에는 현금 관리가 제일 쉬운 줄 알았어요. 그냥 돈 저축해 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사고 싶은 욕망을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경험 다 있었잖아요. 여기 절반 정도는 다 경험이 있을 것 같은데 여성분들은 홈쇼핑에서 사고 싶은 물건이 많았을 때 그걸 참기 힘들죠. 특히 마감, 임박 이런 거 진짜 참기 힘들거든요. 재고 얼마 안 남았어. 그것도 거기 할인이 붙어버리면 한 50% 할인. 뭐 10만 원짜리 만 원에 땡쳐요. 이러면 그냥 바로 버튼 누르더라고요. 근데 주가도 그런 거예요. 주식 투자도 사고 싶은 욕망을 자꾸 부추깁니다. 그거는 시장이 그렇게 부추기다 하고 돈 많은 작은 금융 거물들이 부추기기도 해요. 주가라는 것은
굉장히 조작하기가 쉬워요. 나중에 깊이 들어가시면 제 책을 읽어보면 나오는데 그만 주가는 조정이 가능한데 저희가 사고 싶은 마음이 들 때까지 움직입니다. 버튼을 누를 때까지. 홈쇼핑을 보면서 버튼을 누를 때까지. 거의 99%가 다 움직여요. 거기서 다 쓰러져요. 그 움직임을 만들어 놓고 현금 관리를 못하게 만들어 놔요. 그리고 현금 관리가 제대로 다 주식에 들어왔다는 순간 금융위기를 한 번 더 터뜨려줘요. 또 주가를 한 20-30% 빼줘요. 그러면 지금 바닥인 줄 알고 샀던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흔들리면 팔고 나가죠. 주식 다시 안 본다고 다 나갈 때 그때 그 금은 거물들을 삽니다. 그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돈을 따는 사람들은 그 금은 거물들을 역으로 이용해요. 저 사람들한테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떨어질 때 기다려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언제 대해서. 세부적인 얘기는 나는 적금보다 5배 이상 버는 주식 투자 시작이다. 이 책을 보시면 나와요. 제 책 25권 다 다시 할까 보니까 책 장사하러 온 것 같은데 여기 서귀포 중앙도서관에 보니까 제 책 거의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빌려보시면 됩니다.